시즌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못 본 정도 아닌가요, 지금? 아니 그런데 네. 주말 동안 못 봤기 때문에 아. 방전된 걸 빨리 킹마우스를 만나서 충전이 돼야 돼요. 저는 배터리 용량이 작아요. 제가 좀 열심히 좀 이렇게 방출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이슈, 밍크한테 왜 그래?입니다. 아니 테스 형 왜 그래가 아니라 밍크는 왜 그래? 이거 뭐예요? 그 이제 밍크라는 이제 그 쪽제비과의 네. 귀여운 동물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인간들한테서는 이제 모피 코트를 만들 때 이제 희생되는 동물로 좀 유명하죠. 그렇죠. 이제 덴마크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예. 이미 죽어서 묻혀 있는 이제 400만 마리의 밍크 사체를 내년 5월에 다시 꺼내가지고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또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왜 묻었고 왜 꺼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사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덴마크는 우리나라에까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세계 최대 규모의 밍크 모피 생산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예. 덴마크 농가 한 1,100여 곳 정도에서 밍크를 무려 1,700만 마리 정도를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많은 밍크 코트, 밍크 모피가 나오나 이랬는데 덴마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낙농 선진국이라더니 이제 뭐 온갖 그 종류의 동물들을 다 사육하고 있다. 예. 이걸 좀 알게 됐는데, 자, 지난 11월 초에 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예. 사람한테도 옮기고 이제 동물한테도 옮기는데 예. 하필 또 밍크한테 옮겨간 종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하.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재전염된 사례가 12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 경우에 이제 변종이 일어나게 되면은 혹시 새로 개발되는 백신이 이제 안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덴마크 정부가 네. 화급하게 나서서 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덴마크에서 사육하고 있는 1,700만 마리의 밍크 전부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예. 그 중에서도 400만 마리 정도를 이제 서부 지역에 일부 묻었는데 예. 그 사체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예. 썩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스가 발생하면서 일부 사체들이 좀 땅 밖으로 이제 밀려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런 살처분을 장면이 제대로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매장 지역 주변에 이제 호수도 있고 상수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물이 이제 오염될까봐 식수가 오염될까봐 걱정이 돼서 예. 결국에는 정부가 내년 초에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제 태우겠다 네. 이런 방식을 밝힌 겁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태우겠다. 네. 아이고 참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기분이 들어가지고 오늘 가져온 건데 애초에 네. 이제 그 사육 밍크라는 거는 오로지 목적이 하나입니다. 나중에 죽여서 그 털을 가지고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네. 길러지는 친구들인 건데 굉장히 서글픈 존재인 거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인간의 이기심을 비춰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들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인간한테 위협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인간이 규정을 해서 그 친구들을 다시 죽여서 파 묻게 되고 그게 또 자칫하면 인간이 먹을 식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죽어서도 편안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사건 하나를 두고도 인간이라는 종의 격이 떨어진다. 정말 격이 다운되는 소식이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털 벗겨 먹더니 언제는 말이지 묻었다가 태웠다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앞으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구제역 같은 사태에서도 우리가 좀 잘못 묻었다가 생겼었던 문제들이 또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죠. 올해 밍크 코트 사시려는 분 계시면은 한번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요. 자, 두 번째 이슈. 13월에 월급 월세로 받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13월에 월급은 다 아실 거예요. 아, 연말정산에 세금환급 받는 건데 약간 헷갈려 보시라고. 월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자, 내년 1월 이제 15일이 되면 13월에 월급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이제 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제 한 해 동안에
그 노동소득을 거두신 분들이 그때 이제 항상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네. 그게 낸 게 이제 충분히 냈는지 혹은 너무 많이 내지 않았는지 이런 걸 이제 따져가지고 돌려받고 뭐 이러는 건데 예. 오늘 이제 국세청에서 예.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어허. 예, 원래는 사실 뭐 원래 시행을 계속 해오던 건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자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항목입니다. 예. 월세액 세액공제를 잘 활용을 하면은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업 시키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업 시키고 예. 동시에 기분도 업 시킬 수 있는 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업 시킬 수 있는 기분 좋은 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방법은요? 자, 특히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연간 총소득이 일단 7천만 원 이하인 분들, 예. 예,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 이제 월세를 사시는 분들. 예. 이 대상이고요. 근데 월세집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가지고 예.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보통 뭐 이제 공급 면적으로 치면 한 30평대 초반의 아파트까지 포괄이 되니까요. 네.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분들이 월세를 내면 월세 낸 비용이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을 세액공제에서 이제 좀 빼주겠다. 예. 그만큼을 공제를 제도 해주겠다. 자체는 좋습니다. 네, 한 10%에서 12%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어허. 자, 그러면은 이게 월세로 나간 돈이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법이 사실 예전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익숙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 저도 아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은행 앱으로 이를테면 이제 임대주 집주인한테 이제 송금을 하려고 하실 때 보면은 이체 메뉴의 맨 아래쪽에 보면 월세라고 해가지고 클릭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 네, 월세를 그래서 송금을 하실 때 예. 거기에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시면 아하. 차곡차곡 내가 매달 요거를 땡땡땡이라는 사람한테 월세 항목으로 보냈다라는 예. 게 자연스럽게 입증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계좌 이체가 될 때 그렇죠. 그 통장 입출금 내역엔 요게 월세라는 게 표시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집주인이 김종대 씨한테 보냈다고 하면 아, 왜 또 나요? 나 집이 없어 서러워 죽겠는데. 김종대 씨한테 꼬박꼬박 월세 체크를 해가지고 보낸 항목이 있으니까 네. 아, 이 사람은 매달 얼마씩을 월세로 이게 냈구나 이게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때에 따라서는 그 예. 집주인한테 미리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예. 현금 서비스, 현금 영수증 예. 처리를 좀 받으시면 아하. 그걸 가지고 또 입증을 할 수도 있고 아하. 예, 그런 입증 자료를 이제 계약서하고 맞춰 보면 네. 아, 이분이 이제 월세를 낸 분이구나. 요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세금에서 다시 또 정산을 네, 정산을 해주는. 받을 수 있는 네. 유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1월 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좀 쟁여두시면 예. 내년에 이제 쏠쏠하게 13월의 월급을 좀 챙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가져와봤습니다. 아주 좋은 팁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팁이 세상에 많은데 저는 항상 그런 건 몰라서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제가. 네. 이번에 알려드렸으니까 잔고 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의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월세 세액공제 생각하시느라고 지금 약간 더듬으시는 것 거기에 같은데. 제가 네. 약간 분산됐어요. 집중력이 안 생기네. 자, 킹마우스가 신선한 검색어로 저를 업시켜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골라온 검색어 플라스틱 커피입니다. 플라스틱 커피? 네. 어쩌죠? 무슨 말이냐 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미세한 플라스틱을 네. 가지고 요즘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종이컵에서 그것도 이제 커피가 담겨 있는 따끈따끈한 종이컵에서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우, 전 매일 먹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매일 먹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아, 열받네. 아 근데 종이컵인데 무슨 플라스틱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종이컵의 안쪽 표면을 보시면 반들반들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그러니까 음료가 직접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그 필름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난 고급 종이인 줄 알았는데. 젖으면 안 되니까. 아, 그래? 네, 고급 종이다. 그걸 고급 종이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종이가 아닌 건데. 물질이 발라져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여간,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 발라져 있는 거죠. 근데 인도의 카라그루프 공과대학 연구팀이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차나 커피를 붓게 되면 미세하게 플라스틱 필름이 녹아내리면서 아주 작은 마이크론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서 그게 음료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그걸 또 우리가 마시게 된다라는 건데 자, 연구 결과를 보니까 100ml를 붓고 한 15분 정도 방치를 했을 때 뜨거운 물을 방치를 했을 때 물속에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수치를 계측을 해보니까 25,000개더라. 아, 참.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저는 하루에 10만 개는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가슴이 설칫해졌는데 애초에 이게 종이컵이 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재활용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그 안쪽에 이 발라져 있는 필름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도 그게 종이는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플라스틱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필름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그 맨날 종이컵 따로 그렇게 모아놓는 거 뭐 쓴 거 말입니다. 그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버릴 때만 좀 편하게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에이, 참.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뉴스를 가져오면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플라스틱 컵도 쓰지 말라 그러고, 종이컵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커피는 어디다 마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밥사발에다가. 밥사발에다가요? 아, 그거 좀 새로운 방법이긴 하네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를 습관 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는 좀 자주 쓸 수 있는, 오래 쓸 수 있는 나만의 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그컵이나 텀블러 같은 걸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살리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커피를 마시지 말고 나만의 컵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난히 귀여운 팁을 많이 주시네. 아, 그러게요. 제가 오늘 유난히 좀 오늘 선정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작진은 그럼 오늘 어떤 검색어를 골라오셨습니까? 사랑의 케밥. 케밥이요. 케밥이 전 뭔지 몰랐는데 터키의 음식이래요. 뭐 이렇게 버무려서 싸는 음식이래. 닭고기 가지고 만들면 맛있죠. 닭고기 가지고. 자, 우리가 한번 드라마 시놉시스를 실화에 기반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연진은 예멘 난민 청년 압둘라 그리고 수원역 앞에 노숙인 100명입니다. 경기 수원역의 영하 15도의 추운 새벽녘에 케밥 120분, 따뜻한 찐빵 200개가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 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가 운영하는 케밥 식당의 주방장은 난민 압둘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급식소가 문을 닫으며 요즘 무료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 많지 않습니다. 특히 노숙자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의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압둘라 주방장이 출동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압둘라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난민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본인도 예전에 도움받았던 경험을 삼아서 우리 한국의 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숙자한테 달려간 겁니다. 킹마 어떻습니까? 제가 작가긴 한데 드라마 작가가 아니라 이제 방송 시사 작가여가지고 별 느낌이 없다 이거죠. 알았어요. 자, 연말연시 손길이 필요한 것을 찾아 자기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임경빈 작가와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서 좋을지 지금 바로 메시지 많이 올려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오늘의 종대 발표 1등 검색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색어는 플라스틱 커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좀 전에 저 김종서의 플라스틱 사랑을 가지고 김종대라고 하실 줄 알고 제가 잘못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노래가 플라스틱 신드롬이라서 어차피 이거는 킹마한테 가기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 박선주님입니다. 플라스틱 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선주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